19세기 말 뉴올리언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종들이 항구 도시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각기 다른 음악들은 어떻게 융합되었으며 어떻게 재즈라는 거대한 장르의 재료가 되었을까요? Yeah. 17세기 이후 유럽 열강들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사탕수수와 목화 등을 재배하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산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강제 이주당하게 됩니다. 강도 높은 노동이 이어지던 남부의 농장과 항구, 그곳에서 작업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 불린 음악이 바로 노동요였습니다. Well, I was thinking about the good time. Lord, I want to have had. 한 사람이 선창하면 다른 이들이 응답하는 call and response. Be my woman, girl, be your man. Be my woman, girl. 이 형식은 노동요의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남부에는 유럽 식민지 개척 시대부터 기독교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계 정착민들이 가져온 개신교 전통과 프랑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가톨릭 전통이 공존하던 뉴올리언스에서 흑인들 역시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게 됩니다.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던 흑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 자유를 찾아가는 성경 속 이야기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흑인 공동체에게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차별과 억압의 현실 속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감정과 음악을 표현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공동체 공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특유의 강렬한 리듬과 창법은 유럽식 기독교 찬송가와 만나 새로운 형태의 음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는 공식 폐지되었지만 흑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백인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 구조에 묶여 대를 이은 빚과 가난, 차별 속에 남겨졌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천재적인 기타 실력을 얻었다는 전설을 가진 음악가 로버트 존슨. 그의 대표곡 크로스로드 블루스는 초기 블루스가 가진 특유의 쓸쓸하고 날 것 그대로의 정서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 뉴올리언스의 유럽계 백인들은 정교한 화성악과 악기, 클래식 음악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산업화와 함께 피아노가 대량 생산되면서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피아노가 가정과 술집, 댄스홀까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경쾌한 피아노 음악, 바로 렉타임입니다. 렉타임은 쪼개지는 듯한 경쾌한 리듬, 그리고 엇박자의 매력이 특징인 음악인데요. 이 시기 흑인 피아니스트들은 유럽식 피아노 연주 기법 위에 흑인 음악 특유의 싱코페이션 리듬을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렉타임은 당시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술집과 극장, 댄스홀은 물론 집에서도 렉타임이 연주되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도 당시 렉타임과 초기 재즈 피아노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요. 특히 영화 속 피아노 배틀 장면에 등장하는 젤리 롤 모터는 스스로를 재즈의 창시자라고 주장했던 인물인데요. 렉타임과 초기 재즈를 연결한 중요한 음악가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61년 미국 북부가 공장과 철도를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로 발전한 반면 미국 남부는 면화 농장과 노예 노동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예제와 경제체제를 둘러싼 두 지역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남북전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남북전쟁 당시 군대는 행군과 신호 전달,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악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야외에서도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이동과 관리가 비교적 용이했던 트럼펫, 트롬본, 클라리넷, 드럼 같은 악기들이 대량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 군부대가 해산되면서 이 군악대 악기들은 중고시장을 통해 민간으로 대거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뉴올리언스가 얼마나 음악으로 가득한 도시였는지는 1890년 뉴올리언스의 풍자신문 The Mascot에 실린 한 사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뉴올리언스에서는 음악이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훗날 재즈의 전설이 될 루이 암스트롱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영상은 뉴올리언스의 독특한 장례 문화인 세컨드 라인입니다. 당시 뉴올리언스의 거리에서는 퍼레이드와 축제, 장례 행렬 곳곳에서 브라스밴드의 연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컨드 라인은 이런 음악 문화가 가장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재료는 뉴올리언스의 독특한 계층인 크레올이었습니다. 크레올은 프랑스나 스페인계 백인과 아프리카계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유색 인종이었습니다. 과거 프랑스 통치 시절의 영향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정통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으며 주류 사회의 중간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96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사건이 벌어집니다. 8분의 7은 백인, 8분의 1은 흑인의 피가 섞인 크레올 남성이 백인 전용 열차에 탔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백인과 흑인의 공간을 법으로 분리해 놓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혈통은 상관없이 흑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백인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1865년 북부의 승리로 노예제가 공식 폐지되었지요. 그리고 약 10년간 재건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흑인들의 시민권이 확대되었고 크레올 역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877년 연방군이 남부에서 철수하며 재건시대가 끝나자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The Negro Motorist Green Book. Yeah, it lists all the places coloreds could stay down south. Like if, you know, 주도권을 다시 잡은 남부 백인 주류 사회는 인종차별 정책을 다시 강화하며 크레올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can't be right. 그 압박의 결과가 바로 앞서 살펴본 백인 전용 객체에 탑승했던 크레올 남성의 사건,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인종분리 제도는 법적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백인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크레올들은 법적으로 흑인과 동일한 최하층 계층으로 재분류되어 학교, 교통, 식당 등 일상생활의 모든 공간에서 분리됩니다. Excuse me, Don. Lovely work in there. Why, thank you. Are you looking for the commode? Yes. Yeah, here, let me help you. It's right out there for that pine. I'd prefer not to use that. Well, don't be silly, Don. It looks a lot worse from the outside. 흑인들의 고단한 삶과 신앙이 담긴 노동요와 스피리추얼, 가스펠과 블루스, 유럽계 백인들이 가져온 정교한 화성학과 렉타임의 경쾌한 엇박자, 여기에 남북전쟁이 남긴 악기들과 군악대, 그리고 거리에서 피어난 세컨드 라인 문화, 인종분리 정책으로 흑인 공동체에 편입된 크레올들이 유럽식 클래식 음악 교육과 연주 전통을 가져오며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가혹했던 인종분리와 압박의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뉴올리언스라는 하나의 용광로 안에서 재즈를 탄생시킨 모든 재료를 한데 모으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노래로 바꿈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음악은 뉴올리언스의 홍등가, 스토리비를 중심으로 한 천재의 등장과 함께 미국 전역을 뒤흔들 준비를 시작합니다.